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안갈렐리입니다. 사안갈렐리 오늘의 준비한 영상은요. 삼성전자 100조 매수 확정, 6월 반드시 쓸어 담을 증시 저점 마지막 기회, 삼성 저평가 대장주 탑3 종목들을 여러분께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동향을 반드시 알아야 삼성 관련 종목들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최근 동향과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 거고요. 그 이후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굵직한 대표 이슈들, 그런 대표 이슈들의 삼성이 선택한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하고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을 어떻게 투자할지, 주가 흐름을 예측해 보면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할지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삼성전자의 주식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가량 빠졌고요. 직전 고점 대비해서 대략 마이너스 27% 정도 빠졌습니다. 이제 거의 그 삼성전자는 거의 망한 것 같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망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탄탄합니다. 지금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여러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양호한 실적 전망이죠. 매출은 75조, 67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14조 9,600억 원, 대략 15조 가량 나왔습니다. 양호한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SK증권 애널리스트는 21년도 하반기 발표 예정이었던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즈는 여전히 출시 일정 미확정으로 전반적인 세트 지금 이제 수요 부진으로 반도체 수급도 당초 전망 대비 약화되었다라고 밝혔다. 뭐 약화된 실적이 이 정도입니다. 이제 앞으로 DDR5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욱더 폭발적인 매출 실적을 올리는 게 굉장히 가능하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런 삼성전자가 떨어진 이유는 뭐죠? 삼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시장을 떠났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팔고 나간 건데요. 삼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현재 겪고 있는 혹은 글로벌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이런 삼성전자 주가의 하락을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눈치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하락이 심하게 나왔느냐?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굵직한 동향을 봐야겠죠. 가장 핵심적으로 먼저 체크해보고 가야 될 만한 건 역시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80일 인플레이션 충격이 세계에 미친 영향은 지금 전쟁이 시작한 지 지금 5월달 기사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이 됐죠. 한 10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80일 전 새로운 인플레이션 충격을 촉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평가에 나선다. 지난 3월 1일 비대면과 토론과 4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에 의해서 간략한 모의에 이어 각국 장관과 그 중앙은행 총재는 수요일부터 며칠간 직접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나 여기에서 원래 돈을 더 많이 푸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물가 상승하고 유가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슬슬 나와주고 있냐?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이 뭐 이런저런 뭐 GDP 성장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물론 나오긴 하는데 지금 가장 강력하게 원유하고 지금은 천연가스 그리고 곡물 가격 특히나 곡물 가격이 엄청난 폭등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즉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러드 여는 총재 미국 경제 나쁘지 않아 금리 인상 계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국가 금리 인상해도 됩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 같은 국가 조금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곡물하고 원유를 자급자족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곡물하고 원유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렇게 급격한 지금 현재 곡물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 원유 가격이 폭등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충격이 가져다주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만한 국가들은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국가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신흥국 경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한국도 들어가겠죠? 지금 신흥국 경제가 성장세 둔화, 치솟는 물가, 금리 인상 때문에 본격적인 부채 위험에 빠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신흥국의 국채 금리 급등과 자본 탈출 추세를 주목하면서 18일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이 최근에 나왔던 거죠. 이제 저번 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여러분께 이해되시죠?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무엇의 가격이 올랐습니까? 유가하고 곡물 가격이 올랐습니다. 유가하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가 누구밖에 없다? 러시아하고 미국밖에 없다. 자, 러시아 받고 미국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경제가 회복될 때도 이런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들이 너무나도 유리하고 이런 국가들만 살아남고 신흥국 경제들은 죽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계 자금들이 탈출을 하게 되었고요. 한국에서도 삼성전자가 아무리 날고 긴들 뭐합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고가 대비해서 40포인트 가량 빠져버리는 모습들. 최근 인플레이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30포인트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유가고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은 지속되고 결국에는 회복 지금 현재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자고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원유와 곡물을 자체 수급할 수 없는 국가들은 파산의 지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이 현재 상황에서 현재 같은 상황에서 삼성이 선택할 수 있을 만한 방향성은 뭐냐? 결국 가장 빠르게 다 같이 망하더라도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국가에 베팅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국가는 대표적으로 미국하고 러시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에 투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제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러시아의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타격이 적은 국가 누구? 미국의 투자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삼성이 현재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미국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 느껴집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의 4년 만에 글로벌 전략 회의를 했다. 기술, 인재, 위기 대응의 해법 모색. 위기가 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위기 대응에 하는데 기술하고 인재가 떠오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인재라는 게 기술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인재들이 들어와서 뭐 물론 영업도 이런 것도 하겠지만 최근에 앞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방향성이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인재들이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하고 인재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포인트 맞춰주시면서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 출장에 다녀오자 삼성의 경영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부회장이 귀국길에 기술과 인재를 강조한 후 이틀 만에 삼성전자의 사단장 회의가 열렸고 21일부터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 회의가 바로 이어졌다.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글로벌 전략 회의에서는 이 부회장이 주문한 기술, 인재,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21일, 23일 정보기술 모바일 소비자 가전을 담당하는 기기경험은 지금 현재 부분과 그리고 27일에서 29일 반도체를 담당하는 반도체 본부에서 상반기 글로벌 전략 회의를 진행한다. 전략 회의에 경영진과 해외 법인장 등 약 240여 명의 온 오프라인으로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렸다가 2019년도부터는 코로나19 하반기 한 차례만 개최됐다라는 내용이 현재 나와주고 있죠. 이게 항상 해오던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으로 출국했고 지금 첫째도 둘째도 기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삼성전자 부회장 주재 사단장 회의 25명 참석하고 다음에 21일 날짜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 240여 명이 하는 회의가 열린다. 그 다음에 반도체 전략 회의가 27일하고 29일 날 열린다. 이번 달 말에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뭘 하려고 기술하고 인재를 영입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죠. 저는 바로 키워드는 이거라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어디서 오자마자 어디서 만났어요? 그죠. 삼성에서 만났습니다. 실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일 삼성전자가 저번 달이죠. 170억 달러의 미국에 투자하기로 작년 5월에 약속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 투자를 약속했다. 이날 오는 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국 도착 후 첫 일정으로 경기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을
사찰한 후 연설에 이같이 말한 뒤 이를 통해서 텍사스 테일러시의 세계 최고 반도체를 생산할 것을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앞으로 미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삼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길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반도체 생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길 바랬던 겁니다. 왜?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거의 대부분의 가장 중심지는 어디였기 때문에 중국이었는데 지금의 중국하고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중국 수출과 중국 성장을 막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현재 중국을 대신해서 반도체를 생산할 만한 국가와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삼성에게 반도체 주문을 지금 현재 부탁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뭐 서로 윈윈하고자 행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삼성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다? 지금 미국의 재건, 미국의 경제 회복, 한 번의 경제 위기가 온 뒤 다시 한번 회복될 때 이 미국의 경제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삼성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삼성은 미국의 경제 회복에 가장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파고들어서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현재 하고 있어요. 삼성이 무언가를 엄청난 걸 주도해서 하기보다는 이 미국이 이미 주도하고 있는 빈틈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건요. 첫 번째 기술 개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양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둘 다 힘든 거지만 삼성이 하고 있는 역할은 뭐예요? 개발보다는 양산에 해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 있더라도 삼성 같은 기업이 만약에 양산을 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시제품화가 안 되고 기업이 제대로 된 제품을 출시를 못하고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하게 되고 그로써 경제는 마지막으로 정말 최악으로 가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산이라는 걸 통해서 기업의 매출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현재 삼성의 역할이다. 부족한 부품 수급을 조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최근에도 보시면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LG가 지금 현재 집중해서 배터리 시장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금 부족하다 싶으니까 삼성도 지금 현재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현재 개발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죠? 그 이외에도 삼성이 현재 차량용 반도체가 미국에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들을 인수한다. NXP, MCU 같은 차량용 반도체 회사입니다. 코로나 이후 급증 가전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지금 사실 차량용 반도체가 대단히 돈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돈이 되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커지기도 하고 지금은 하거니와 여태까지 돈이 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했었지만 이제서야 미국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이러한 반도체 시장,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급하게 뛰어드는 거죠. 왜? 지금 인수합병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업들은요, 처음부터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만들어가는 게 돈이 적게 들까요? 아니면 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게 돈이 적게 들까요? 당연히 처음부터 만들어가서 처음부터 구축하는 게 돈이 더 적게 듭니다. 물론 뭐 대기업에서 상황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삼성이 굳이 이 비싼 매물들을 억지로 가장 빠르게 매수할 만한 이유가 대단히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도체 자동차 시장을 빠르게 지금 이제 성장시켜서 미국의 경제 회복을 돕고자 지금 이제 삼성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인수합병까지 해가면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시키고 개발을 시키고 지금 현재 양산시켜서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게 현재 삼성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삼성 관련된 기업들이요.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들 부족한 거 다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죠? 배터리도 부족해줘, 수급해줘, 그죠? 이거 연구 개발도 해줘. 지금 현재 뭐 기업에 인수합병 해가지고 추가적인 차량용 반도체 만들어줘. 삼성전기에서는 카메라 모듈도 공급해줘, 그죠? 다양한 지금 현재 제품들을 공급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번에 유럽에 간 이유도 뭐죠? 인수합병에 대한 이유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된 장비들에 대한 확보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장비를 확보해야 그 장비를 미국으로 들여와서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노 파운드리 속도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노 파운드리란 좀 작게 반도체 작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술이죠. 삼성의 독자적인 혼자만의 기술 연구로는 나노 기술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외 기업들의 원래 보통 반도체 장비들은 해외 기업들 특히나 유럽 기업들이나
미국 기업들이 잘 만든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을 들여와서 지금 현재 미국의 본토 안에서 엄청난 반도체 생산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를 빠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확히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됐다? 장기화됐다.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됐고 인플레이션은 지속된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경제 위기는 한번 올 겁니다. 전 세계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다 같이 어렵지만 신흥국들은 더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신흥국까지 어려운 가운데 미국까지 위기라는 소리가 한마디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 미국이 완전 위기에 빠져가지고 망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위기를 겪을 때 미국이 위기면 다른 국가들은 얼마나 더 위기일까요? 더 큰 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위기라는 소리와 함께 경제 악재가 터지면서 정말 다 같이 힘들어지는 순간이 한 번쯤 이번 연말 정도에 올 것 같은데 이런 연말 정도에 다른 원유와 곡물을 자체 수급할 수 없는 국가들은 정말 힘들게 될 겁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러한 사태를 겪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국가가 누구라고요? 미국과 러시아 같이 자체 수급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라고요. 자체 수급을 할 수 있는 수많은 국가들 중에 러시아는 투자할 수 없으니 미국에 투자하겠다. 자, 미국의 경제 회복에 동참하겠다. 미국의 가장 빠른 경제 악재 뒤 반등하는 타이밍에 올라타기 위해서 바로 삼성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죠? 전기차죠. 그래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여기 지금 최근에 좀 여러분들께 잠잠해지긴 했는데요. 여기 뒤에 이어서 메타버스까지 갈 겁니다. DDR5가요. 이거 메타버스용이에요, 여러분. 서버. 엄청난 서버를 크게 여는 게요. 메타버스를 하지 않으면 사실 DDR5까지 갈 필요 없거든요. 근데 DDR5까지 열었다는 소식은요. 인텔이 이미 준비했고 삼성이 양산을 준비했고 그것을 지금 양산하기 직전까지 현재 끌어당겨 놓은 상태인 이유가 뭐냐면 메타버스 시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메타버스에 필요한 서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먼저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경제 회복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메타버스에 집중하면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 속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 자체로 엄청난 극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뭐 인수합병 한다고 해서 이 기업이 막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왜? 삼성이 잘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국가 상황이 잘못돼서 떨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삼성이 전자가 급속도로 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결국에는 경제 회복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주식시장 속에서 상승하겠지만 당장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이러한 변화에서 삼성의 대응들을 봤을 때 인수합병에 집중하겠다. 기술 부분 확보에 급하게 특히나 차량용 쪽에서는 좀 급하게 움직일 것 같다. 실제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는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외에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도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께서 삼성 인수합병 직접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탑3 종목 준비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종목은 저는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은 이미 삼성이 투자를 해놓은 회사입니다. 이게 2대 주주가 삼성전자예요. 기업 분석 내용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지분 분석에 삼성전자가 있는 것을 여러분께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 이상 주주, 대략적으로 15%, 16% 가량은 삼성전자가 들고 있습니다. 그죠? 기업과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인수합병 되기 딱 좋긴 하죠. 이미 지분을 일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수합병이 직접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래도 에이테크 솔루션 정도 기업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원래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으로 주목받았던 종목이죠. 그리고 최근에 가온칩스, 가온칩스가 지금 삼성전자 인수합병 관련 종목으로 떠올랐었거든요. 역시나 이것도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입니다. 역시나 차량용 반도체 쪽에 관심이 많죠. 이 기업이 사실 올라간 이유는 실제 인수합병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자율주행차 관련된 이슈였고 신규 상장주였고 움직이기 딱 좋았기 때문에 움직였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저점 기술적 반등 자리까지 충분히 더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재료 가지고 있는 종목 일단 직접 인수합병이 직접 무조건 되지 않아도 가능성이 엄청 많진 않아도 적어도 관련된 이슈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죠? 그래서 가온칩스라는 종목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입니다. 이게 과거에 직접 삼성전자 인수합병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기업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텔레칩스 정도까지 관심주로 넣어두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합니다. 뭐 거기다 팁을 한 가지 더 드리면은 난 가장 안전한 걸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에이테크 솔루션 매집해 보신 거 추천드리고요. 난 좀 단기 매매 트레이딩을 좀 할 줄 알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온칩스, 그리고 나는 자금적 좀 여유가 있어서 세 개의 종목 다 살 생각인데 지금은 이제 지금 좀 욕심쟁이야. 난 종목 추를 좀 많이 하는 걸 좋아해 하시는 분들까지만 텔레칩스까지 관심을 두시면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한 번에 사시기보다는 좀 나눠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럼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직접 알겠는데 최근에 증시도 흔들리고 계속 시장 빠질까봐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도움드리기 위해서 제가 도움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급등 추천주, 그리고 급등 추천주, 시장이 언제 저점을 잡을지 매일 아침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급등주 포착 자료들, 스스로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정리된 자료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분들께서는 사실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 정리된 자료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정리된 자료들만 매일매일 올려오는 자료들만 여러분들께서 한 번 읽고 넘어가셔도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하시고 직접 투자에 여러분이 확률을 높여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이러한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직접 검색하셔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은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여러분에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혹은 이재진의 상한가를 너무 기니까 이재진이라고 지금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우측 상단에 이재진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스토어도 여러분께서 동일하게 이재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난 이런 어플리케이션 접속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의 가장 첫 번째 댓글에 제가 또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링크 나오니까 각자 맞는 거 클릭하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고 해당 화면에서 다운로드 버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 화면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급등 추천주 그리고 당일 상한가 분석이 시황입니다. 이게 시황, 당일 상한가 분석 이게 시황입니다. 그리고 어플 포착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자료들 정리해서 쭉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러한 정보들을 제가 퀄리티 높게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너무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실전 매매에 너무나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게 나중에 유료화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최근 실제 시장 하락에 대해서 전부 다 싹 다 여러분들께 대응할 수 있게 말씀드렸고 우리는 하락장들을 중요할 때마다 다 피해갔죠. 다 피해갔죠. 다 피해갔습니다. 중요 맥점 자리에서 싹 다 피해갔기 때문에 왜 이렇게 퀄리티 높은 정보들 시장의 하락도 맞추고 피할 수 있게 도움드리고 현금 비중 늘렸다가 다시 매수할 타이밍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싹 다 골라드리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퀄리티 높은 정보들을 드리냐 100% 무료로 주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료화 될까봐. 근데 이러한 유료화는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왜? 저는 충분한 이득을 챙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퀄리티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어플리케이션에 올라가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걸 어떤 생각으로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배우라는 생각으로 올려드린다기보다는 저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요. 성실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고 투자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실함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실함이 저는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저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단점을 메꾸고자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개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매일 1000분, 2000분씩, 3000분씩 들어와서 자료 정보를 보시고 여러분들께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여러분들 대충 보지 않고 시장에 대한 전날 해외 시장부터 시작해서 주요 정보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주요 뉴스들 전일차 상승 종목은 뭔지 우리는 오늘 어떤 관련 종목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관심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퀄리티 높은 정보들은 뭐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기부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도움을 드린다는 느낌보다는 저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정보로서 한 번 더 머릿속에 되뇌이는 정보로서 성실함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원동력으로서 지금 현재 글들을 만들어내고 적어드리고 자료들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퀄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죠. 왜 직접 제 개인 매매에도 활용하고 있는 정보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퀄리티 높은 정보를 드릴 수 있고 그것도 무료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저에게 도움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고정 수입도 충분히 챙기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저에게 원동력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득을 충분히 챙겨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이득을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께 잘 준비해서 계속해서 100% 무료로 좋은 정보를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까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영상의 하단에 가장 첫 번째 댓글에 자세히 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링크 있습니다. 삼성 핸드폰은 안드로이드, 아이폰은 아이폰 링크 클릭하셔서 접속하시면 다운로드 받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영상 준비했고요.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